영화 자산어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인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신유박해로 유배를 당해 쫓겨났던 흑산도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그 유배지에서 알게 된 창대라는 청년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학 전문서적으로 평가받는 자산어버라는 책을 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배지인 흑산도의 풍광을 비롯해 바다라는 환경적인 것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신기하기까지 한 바다 생물의 어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상상했던 그러한 바다 생물의 이야기보다는 정약전과 창대라는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창대라는 인물은 자산어버의 정약전의 기록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를 좋아하지만 가난하여 식견이 넓지 못했다. 이 정도의 기록이 그에 관한 전부입니다. 그러한 창대를 영화적으로 각색하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약전이라는 영화적인 주인공에 걸맞는 또 다른 주인공으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자산어버는 한국 최초의 해양 생물학 서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정약전과 창대 두 남자의 브로맨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영화들은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 역시 정약용, 목민심서, 신유박해, 천주교, 유배지 등등 다양한 역사 속의 키워드들이 등장하지만 그러한 키워드와는 별개로 여느 드라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두 남자의 브로맨스 이야기일 뿐입니다. 덕분에 자산어버는 그러한 역사를 알지 못해도 영화를 오롯하게 감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영화라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자산어버는 그러한 것에 걸맞게 쉽고 간결합니다. 특히 흑백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시대극의 이미지는 장르적인 특성과 함께 낯설음보다는 신선함으로 느껴질 만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자산어버의 이준익 감독이 사극 영화를 확실히 잘 만든다는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사극들이 무겁고 장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사극에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느낌은 이번 영화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르적으로 정의한다면 이야기꾼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지만 이 말은 시대극에서만 유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보여준 시대극인 왕의 남자를 비롯해 동주, 박열, 사도 같은 시대극이 최근의 변상 같은 현대극에 비한다면 확실히 인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극에 출중한 그가 자산어버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한껏 풀어냅니다. 자산어버에 등장하는 창대라는 인물을 새롭게 창작하고 역사 속의 인물과 자연스럽게 대치시키는 모습은 사극이라는 장르적인 공간을 상업영화와 적절히 교감하는 충실한 메타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가 이렇게 흥미롭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창대가 그를 배우고 싶고 사람 노릇을 하고 싶다며 섬을 떠나 아버지를 찾아간 후부터의 이야기는 너무 전형적인 배경과 사건들로 여느 사극에서 봐왔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외면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한 채 창대를 찾고 창대는 아버지를 따라 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아버지를 통해 만난 양반들의 생활과 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흑산도의 스승인 정약전을 떠올리며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롯하고 의연한 주인공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등장하는 정의로운 주인공의 그 모습 그대로의 전형을 카피하듯 반복됩니다. 그런 익숙한 설정 안에서도 특별한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런 특별함 대신에 누구에게나 익숙한 캐릭터 설정으로 그동안 특별함으로 채워졌던 전반부의 브로맨스가 갑자기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전반부에서는 낭만과 꿈을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육지로 떠나면서 갑자기 사회 속의 비리에 괴로워하는 창대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괴리감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창대를 그를 좋아하고 첩의 자식이라는 전제가 아닌 어촌의 촌부 그대로의 이미지 안에서 탄간오리의 비리가 아닌 자산어버라는 제목에 걸맞는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한국 최초의 해양생물 도감이라고 불리우는 제목에서 해양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쉽게 소비되고 대신에 전형적으로 변해버린 영화의 후반부에 대해 상업영화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준익 감독의 사극이니 하는 타이틀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익숙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섬으로 돌아온 창대가 이미 고인이 된 약전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자신을 뉘우치는 모습 역시 이준익 감독의 사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제목이 자산어버보다는 약전과 창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자산어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